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의 합성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관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합성이란 결국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꼴을 사인 하나 또는 코사인 하나로 바꾸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데 있어서 개수가 바뀌고 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 개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바뀐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버전의 각과 코사인 버전의 각이 개수는 같지만 각의 크기가 다르게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각의 크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이때 사인 버전으로 바꾼다면 세타라는 원래 각에서 알파만큼 더해지는데 그 알파는 다음과 같이 0과 2파이 사이의 각으로서 코사인의 값이 A, 사인의 값이 B가 되는 친구입니다. 한편 코사인 버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때 코사인 값이 B, 사인의 값이 A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인과 코사인의 1차 결합인 상황에서 개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고 각의 크기가 알파만큼 더해지거나 코사인 버전에선 베타만큼 빠지는데 이때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줄여주는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체크해 주어야 될 것은 일단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 각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서 우변으로 날림에 있어서 항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요, 사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응용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증명 자체도 이 친구에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증명의 방식은 좌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증명의 방식을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버전으로 바꾸는 증명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의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사인 앞에 붙은 이 개수 A를 X 좌표로 보고요. 코사인 앞에 붙은 개수 B를 Y 좌표로 보아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A, B라는 점을 그림과 같이 찍어줍니다. A, B라는 점을 찍어주면 원점으로부터 A, B까지의 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가 알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알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이 식을 사인을 통한 식으로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 전체를 사인으로 바꾸어 주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고요. 사인의 덧셈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인의 두 개의 각의 합은 다음과 같이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A가 코사인 어쩌구의 역할, B가 사인 어쩌구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로부터 좌표를 읽어줌으로써 코사인의 알파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임을 알 수가 있고요. 사인 알파의 값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b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분자와 분모에 곱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값들이 알파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의 사인 세타 사인 알파의 코사인 세타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대로 두고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의 형태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알파는 눈에 보이는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의 크기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 방식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 점을 잡는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세타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인의 좌표, 코사인의 좌표를 각각 x좌표, y좌표로 읽어줌으로써 좌표 평면 위에 1,1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사인 버전으로 바꿈에 있어서 세타 더하기 요 각의 크기, 그 다음에 앞에 붙는 개수,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이때의 개수는 바로 원점으로부터 1,1까지의 거리인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에다가 세타 더하기 각의 크기를 만듦에 있어서는 요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장 편안한 각 4분의 파이를 잡아주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3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루트 3,1이라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나타내 주면 여기쯤에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3,1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었을 때 원점으로부터 요 각의 크기,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1까지의 거리를 재준다면 결국 2배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6분의 5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일 것이므로요. 이와 같이 사인 버전으로 묶어주는 것, 이것을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코사인 버전으로 묶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의 결과물은 코사인의 세타의 어쩌고저쩌고의 형태, 그 다음에 개수를 붙여줄 겁니다. 자, 덧셈 정리의 코사인 버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곱해지고 사인은 사인끼리 곱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붙은 이 개수가 사인의 값이 되고 이 개수가 코사인의 값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a, b라는 점은 동일하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y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는 코사인 베타의 값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가 되고요. 사인의 베타의 값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가 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글씨로 써보면 결국 이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대로 둔 상황에서 사인의 베타, 사인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베타, 코사인의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덧셈 정리로 묶어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감을 예상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요. 앞에 개수는 여전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 식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코사인의 베타 빼기 세타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 우함수이기 때문에 안쪽에 각도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 아까 했던 그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좌표 평면 위에 이번에 x의 개수, y의 개수 똑같이 1,1입니다. 이 각의 크기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거리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했었던 이제 음의 개수 마이너스 루트 3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 방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까 좌표 평면 상에서는 그림이 여기 마이너스 루트 3,1이었던 상황이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각 있죠. 요각을 재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원래 있는 기준점으로부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각의 크기를 베타로 잡는 거거든요.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각의 크기를 잡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y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3분의 파이 60도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거리 2라고 두고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3,1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빼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으므로 결국 3분의 파이만큼 더 해준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코사인 쪽으로 많이 바꾸지는 않는 경향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결과물은 사인으로 나타냈을 때는 루트 2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인 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배의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6분의 5파이였던 형태였죠. 자, 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 자꾸 코사인이네, 사인인데. 자,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결국 사인의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어차피 개수는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사인의 2분의 파이에서 세타 그대로 두고 4분의 파이 이렇게 쪼개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2분의 파이의 홀수배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이 친구 예각으로 취급하죠. 진짜 예각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예각으로 취급함으로써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세타 빼기 4분의 파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여기를 2배의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의 3분의 파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2배의 코사인의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Y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 부르고 그림을 기억하면 그때 코사인, 사인값 외우지 않아도 유추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매번 그림을 그려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친구를 바꾸는 거냐,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1차 결합인 형태에서 내부의 각이 같은 경우에만 우리는 삼각함수의 합성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건 두 개 이상의 항을 하나로 줄여내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방정식 절차에서는 예컨대 사인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세타의 값이 루트 2인 세타를 구하시오.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간단한 형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인 세타를 뭘로 결정함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종속적으로 둘이 같이 움직이면서 결정이 되잖아요. 이 친구 좌변을 루트 2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바꿔줌으로써 식을 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예각을 구해보자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특수해를 구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2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최대 최소 문제에서도 이 친구를 루트 5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의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최대값은 5가 된다. 언제? 세타 더하기 알파가 2분의 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는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항을 하나로 줄여주는데 줄여줄 때 그냥 줄진 않고 개수와 각도가 바뀐다 라는 것이 삼각함수의 합성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방식을 통해서 예제 1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 이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사인의 좌표가 1이고 코사인의 좌표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1, 루트 3을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60도,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됨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 루트 3까지의 거리 2에다가 사인의 X축 방향으로부터 플러스 3분의 파이만큼 또는 2배의 코사인의 X축 방향으로부터 Y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빠져나간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 2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언제 최대 최소인지를 구해보면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사인 버전에서 이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의 값이 2분의 3파이일 때 각각 최대와 최소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타의 값은 6분의 파이일 때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세타의 값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일 때 최소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항을 줄여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거 보고 그냥 1 더하기 루트 3이 최대예요 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자,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공지하면 여러분들은 요거 풀이 과정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격리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격리되어 있는 친구들은 따로 기한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 맞춰서 폴로 제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풀이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포트폴리오 다 걷고 나서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